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권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말에 또 비 소식이 들려오면서 긴장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기상청 이일용 기상전문관 연결해 이번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기상청 기상전문관 이일용입니다. 네, 수도권은 18일 이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장마 전선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20일부터는 남쪽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올라오면서 비구름이 발달하여 새벽부터 낮 동안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21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경기 북부 지역은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아침 기온이 높아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말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지도 관심이 큰데요. 이번 장마 때 파주는 이틀 동안 600mm가 넘는 비가 내려 특히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주말 비의 양 얼마나 될지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150mm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과 예상되는 비의 양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여 강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이나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17일 이후로 수도권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반이 약한 상태가 많아서 산사태 지역과 축대, 하천 제방 등에서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부터 내리는 비는 언제쯤 그칠지, 장마는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이는지 짚어주시죠. 다음 주간에도 정체전선의 위치와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강수 예보의 변동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수도권의 장마 종료는 평균적으로 7월 26일인데요. 최종적으로 장마 종료 이후에 분석을 통하여 확정되겠습니다. 다만 이달 말까지 강수가 이어질 수 있어 비슷하거나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도권 기상청 이일용 기상전문관과 함께했습니다. 양주 동부권 지역에 옥정 회천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신규 아파트와 상가 등이 들어서고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시기 택지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부권 광석지구입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면서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양주 광정면 광석지구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펜스만 쳐져 있을 뿐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당초 116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주택 7천여 호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사업성 악화 우려 등으로 첫 삽도 못 든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사시설이 많아 지역 발전에 제약이 많았던 만큼 광석지구 개발에 기대가 컸는데 희망 고문처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석지구가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했던 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이 있었죠. 뭐 내년에 착공한다, 뭐 후년에 착공한다, 계속 이게 이제 20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크고. 주민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용산 대통령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항의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광석지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데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시행사인 LH는 사업성 등 여러 사정상 미뤄지게 됐다며 현재 수요 조사부터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요가 과하게 예측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는 내년 3월이 지나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광석지구 개발 사업은 본격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5살 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주 덕계동의 한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19일 관장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말아 세워놓은 매트 틈으로 관원인 5살 B군을 머리부터 거꾸로 집어넣고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이 꺼내달라고 소리쳤지만 A씨가 외면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아직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의정부와 서울을 오가는 106번 버스의 폐선을 예고했는데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지난 18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폐선 철회를 건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만나 폐선은 의정부 시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대안을 마련할 여유도 없이 폐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부시장은 대안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노선 총량제를 이유로 오는 8월 3일 첫 차부터 106번 버스의 운행을 종료하겠다고 의정부시에 통보했습니다. 106번 버스의 일일 이용객 수는 약 10,000명으로 의정부 시민들은 교통 편의 악화를 우려하며 폐선 계획 철회 촉구 걸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수많은 법안 가운데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 법안들을 들여다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폭우에 폭염, 한파까지 우리는 이미 기후재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중립 산업법처럼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최근 국회에서도 한국형 IRA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법인지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1호 법안, 이른바 탄소중립 산업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인가요? 네, 우리나라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된 국내 기반을 더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법안입니다. 미국의 이제 IRA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이제 한국형 IRA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탄소중립 관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 제조업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미국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의 일자리라든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급하게 발의하게 되었고요. 지난 21대에서도 사실 발의되었던 법이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빨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IRA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기도 했는데 제정안이 만약 통과가 되면 실제로 좀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탄소중립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산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관련된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 전략을 만들어서 국가 주도적으로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산업 특화 단지라는 것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조세 혜택이라든지 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두어서 후속적으로 저희가 조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후속적인 입법 절차들이 쭉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조세 혜택 같은 것도 국내에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어떻게 좀 노력을 할 예정이신지?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인데요. 우리나라 탄소 중립 산업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살펴보는 토론회를 하면서 좀 사회적인 공론화를 시도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구를 위해서 혹시 좀 검토하시고 계신 법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미군 부대가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이제 반환 공여지를 어떻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군 반환 공여지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 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제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또 재원 조성을 위해서 어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그런 법이 있다면 어떤 법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관련해서도 이제 8월 중에 이거는 토론회도 하고 또 지역에서도 지역 시민들 대상으로 좀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도 후속적으로 가져갈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첫 해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입법 활동을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 전문 제조 판매업소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 전문 제조 판매업소 180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소 24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의 한 업소는 철판 닭갈비 등 식육 가공품을 제조하면서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업소는 관할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상품을 납품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이천시의 한 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며 원산지 표시판은 국내산으로만 표시했습니다. 외식 물가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반찬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관련된 불법 행위도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어 반찬 등 식품 안정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됐던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자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13일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4선 김진경 의원을 의장으로 3선의 정윤경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대표단이 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고 의원들의 승인을 받은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위원장 후보자 대부분을 선거로 뽑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는 3선의 김규창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 급식 시행 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750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선택 급식은 기존의 획일적인 식단 제공 방식의 학교 급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음식 메뉴와 양을 선택할 수 있는 급식 운영 체계입니다. 올해 경기 지역에서 자율선택 급식을 하는 학교는 250곳으로 도교육청은 2년 안에 500곳을 더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경기교육 2주년 성과과제 주요 정책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71%가 자율선택 급식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 상반기 자율선택 급식 학교 학생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5.6%가 학교 급식이 즐겁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